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어떻든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 이 의혹을 국민들이 그리고 언론이 이것을 따지고 드는 것을 가지고 아무래도 조국 씨 입장에서는 힘들고, 그러니까 무조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씨, 국민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만일 국민이 현재 조국 씨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그것이 모두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알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겁니다. 본인이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다,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의혹이 나왔다, 그러면 혹시 청와대에서 잘하는 말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면은 후보자는 모든 자료를 내놓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충분히 보여줘서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게, 그 의혹이 사라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앞에서 의혹은 순식간에 누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조국 씨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당부해둘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이 여럿이지요. 그 중에서 우리는 사실 조국 씨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런데 가령 조국 씨에게 A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 그러면 어떨 때 사실을 밝힐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죠. 사실을 알고 싶은 것이지 조국 씨가 흠 있는 인간이기를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알고자 한다면은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 무엇인가 음모가 있을 것이다, 뭔가 잘못됐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좀 불명확한 것들을 확실한 의문점으로, 의심할 만한 것으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빠져서 나중에 그 연결고리를 쭉 연결해 놓고 나면은 아주 허약한 그런 논거를 가지고 이어간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뜻밖의 사실이 아닌 정반대의 것을 확신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제기가 있으면 본인의 말을 들으면서 과연 그렇구나, 그렇다면 다음은 이래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그 답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을 때 사실이든 의혹이든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둡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룰 것도 내내 그런 것인데, 무조건 의심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흑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간단히 끝나죠. 길게 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냥 의혹이 있다 하고 주장하면 그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이 될 수 있으면 흠이 없는 세상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의심이 있으면 그것을 요즘에 이야기 잘 하죠. 합리적인 의심, 그것만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기로 합시다. 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9월 3일에
검찰이 동양대학교,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자. 이번에는 그런 것을 하기로 합시다. 이와 관련된 핵심 의문은 이런 겁니다. 조국 씨의 딸이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받았는가? 또 받을만 해서 받았는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가? 이번 요지는 이것입니다. 조국 씨의 딸은 2012년에 동양대의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이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012년부터 조국 씨의 아내가 센터장이었다. 그런데 조국 씨의 딸이 2012년 당시부터 이미 보조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일, 또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원에서 어떤 봉사를 해서 그로 인해서 표창장을 받았는데 봉사를 한 일, 이것들이 바로 대학원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이것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내용을 궁금해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은 두 번에 걸쳐서 자기소개서에 썼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첫째는 2014년에 입학을 했던, 그러니까 그 전해에 입시를 치렀겠죠.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대략 2013년 늦은 가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4학년 초부터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해 봉사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4학년 초면은 2013년 3월에 개강을 보통 하니까 3월 무렵이 되겠죠. 그전에는 4학년이 아니고, 그래서 2013년 3월경부터 참여해서 봉사하고 있다 해서 진행형의 표현을 썼기 때문에 2013년 가을경까지 이러한 봉사를 했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학교는 동양대학교라고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은 2015년에 입학을 했던 부산대학교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 그 입시에서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2014년 6월에 제출을 한 것으로, 그때쯤 입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기소개서 가운데 표창사항이라고 하는 란에 기재를 했던 겁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대학 총장이 준 표창장 봉사상, 이런 것을 받았다.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상을 받았다 하고 기재해 놓은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단지 이 한 건밖에 없다. 그런데 이 대학 총장이 누구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다. 여기에 이 표창장에는 총장의 그 날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바로 이러한 봉사를 하고 상을 받은, 대학 총장의 상을 받은 그 스펙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것을 사용했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일이고, 이제 현재의 일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2019년에 9월 3일 검찰이 동양대학교에 가서 바로 이때 조국 씨의 딸이 받았다는 그 표창장을 들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검찰이 가지고 온 표창장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이 표창장은 동양대학교 총장의 표창장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발급됐다. 그해 이미 상을 줬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두십시오. 2012년에 상을 줬다. 그러면 상 줄 일, 착한 일, 그것은 그 전에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 표창장을 준 시점보다는 먼저 그러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순리이니까 또 실제로 사실을 발견하는 데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밟아 나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검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상을 주관한 것이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가 센터장으로 있던 동양대학교 영어영재교육원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표창장을 가지고 동양대학교에 와서 실제로 동양대학교에서 주는 그 표창장 양식이 있죠. 그것과 대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상장의 일련 번호도 달랐고 기본 양식도 달랐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동양대학교의 상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장을 가지고 간 9월 3일에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서 동양대학교에서는 바로 그 무렵에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가? 이것 역시 중요하죠. 8월 30일에는 국회에서 물론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회의 질의에 답변을 합니다. 총장상 수상자의 이력, 몇 년도에 누가 무슨 이유로 상을 받았고 한 이런 이력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해줄 수 없다. 이런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국회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현재 조국 씨 측에서는 그 상을 누구에게 줬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씨의 딸이 안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수상자 이력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조국 씨의 딸이 상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게 되는, 상이 오히려 없었다는 것이 더 그 무게를 갖게 되는 이런 증거가 됩니다. 물론 검찰이 그 정식 상하고는 다른,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위조된 듯하다. 그런 표창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된 것이 아니려면 동양대학교에서 그 상을 준 근거가 있어야 하겠죠. 지금 그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조국 씨 측에서는 우리를 잡을 증거가 없다고 좋아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비논리적인가, 방어를 영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일에는 검찰에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동양대학교에서는 해당 표창장이 발급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제 좀 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죠. 9월 3일에는 8월 30일과는 좀 다릅니다. 그 후에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총장이 직접, 당시의 총장이 현재도 총장입니다. 전화를 해서 나는 이런 표창장을 결제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이제 아주 강경하고 분명하게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대학에서 우리가 주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검찰은 이것이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씨의 아내와 조국 씨의 그 어떤 행태가
아주 두드러진 그런 모습인데,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가 이 동양대 고위 관계자에게 어떤 강요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딸, 그러니까 조민 씨 혹은 조민희 씨라고 하는 조국 씨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한 것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취소가 될까? 입학 자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본인들이 이 총장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동양대하고 관계된 것은 이것이니까 이 총장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좀 자백 비슷하게 한 것으로 이 대목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총장 표창장 발급이 이 상을 준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 하고 학교에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영재센터에서 상장이 나갔다. 그러니까 나간 상장은 진실이고 상장 발부는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압력이 동양대학교에 들어왔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것도 중요하죠. 9월 3일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 동양대학교의 이유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적어도 압수수색 이후에 이런 강요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대략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온 것이 9월 4일 오전 10시 52분입니다. 그러면 뉴스가 나오기 이전이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행해진 이후가 되겠죠. 시간이 그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9월 3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부터 9월 4일 오전 10시 52분까지 사이에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가 동양대학교에 이런 실제로는 허위가 되겠죠. 이런 허위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 하고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행위는 법적으로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 하는 것을 그것은 물론이지만 그 이외에 이번에 이 조국 씨의 딸 문제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씨 또한 현명하지 않은 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같은 9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조국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 가서 중고등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다. 이 실제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실제 활동했고 또 실제라고 하죠. 그에 대해 표창장 받은 것은 사실이다. 지금 사실이라는 것을 3번 연거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상세히 보지 않았는데 확인 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10시 40분경, 9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금방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 가서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조국 씨의 말을 정리하면 일단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국 씨의 딸은 2013년 3월 그쯤이라고 했죠. 아무튼 동양대학교 영어영재센터에 가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봉사, 거기에 대해서 동양대학교 총장의 표창장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상식적인 의문을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학 부설 영어 영재센터, 그곳은 주로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면 이 영어 영재센터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영어 교육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런가? 자료를 대략 찾아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동양대학교 영어영재교육센터의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해마다 학생들을 모집할 때 내보내는 문서. 그 모집 요강, 2017년도 모집 요강, 그리고 2018년도 모집 요강을 보면 모집하는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해는 확실히 그랬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과거로 가서 2010년에 동양대학교의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학생을 처음 받아들입니다. 이 제1회 모집한 학생들은 초등학생 20명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조국 씨의 이야기는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하는 것을 언론이 밝혀주어야 할 겁니다. 물론 검찰은 이미 알고 있겠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좀 이 부분은 일단 겉모습으로 봤을 때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언론이 국민의 의혹을 앞에 나서서 언론이 개입을 해서 조국 씨에게 이익이 되게 그런 보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9월 4일 낮 정오 이후가 되면서 이런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한국일보, 연합뉴스, SBS, 서울신문, MBN 이런 곳에서 이 동양대학교의 총장 표창장은 조국 씨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사, 그런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 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대학교에서 과거에 상을 준 이력을 보면은 그 이력에 조국 씨의 딸 이름이 없는 그 까닭이, 그 시기가 이미 5년이 지나서 수상 이력 기록을 더 이상 보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한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모호하게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총장이 상을 안 줬다는 것이 아니고 기억을 못한다고 했다. 그러니 단지 기억을 못할 뿐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 이전에 나왔던 뉴스들, 그런 것을 토대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든 지금 이 시점에는 검찰과 동양대에서 나온 정보가 훨씬 더 진일보한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그 주장이 믿을만하지 않다, 이미 의미가 좀 없다, 이런 면에서 언론이 이런 일에 앞장선다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현재 조국 씨의 문제를 가지고 편이 갈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조국 씨라고 하는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공무원, 공직자를 우리가 검증을 한다. 이렇게 볼 때 공직자 편에 서서 어쩌려는 것입니까? 지금 생선을 사려고 하는데 생선편에 서서 냉동생선을 녹여놨는데 이것을 신선한 갓 잡아온 생선이라고 말을 하는 국민, 언론이 있다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생선입니까? 아니면 생선 부모입니까? 공무원은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의 앞에서 국민이 시키는 일을 할 법 로봇입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앞에 서서 일꾼을 고르는데 일꾼을 위해서 변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은 일꾼이 필요하지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기로 하죠.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랬구나. 그렇다면 이랬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서 따라오다가 아니 그 설명이 안 맞는데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지적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종합해서 보기로 하죠. 조국 씨의 딸이 자기소개서에 써놓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또 검찰이 밝힌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국 씨의 딸은 대학교 4학년일 때 그러니까 2013년 초, 4학년 초, 2013년 3월경부터 또 길게 보면 2013년 가을까지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가 센터장으로 있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원에서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봉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그저 한데 모아놓은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조국 씨의 말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그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것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조국 씨의 주장, 동양대학교의 주장, 그리고 검찰이 밝힌 것, 이것을 합쳐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국 씨의 딸은 이때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 교육봉사를 한 데 대해서 2012년에 동양대학교 총장의 표창장을 받았다. 상을 받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까지의 모든 그 정보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씨의 딸이 이번 이 봉사를 한 시기는 일단 2013년 3월부터 2013년 가을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 봉사, 바로 이 시기에 한 봉사는 동양대학교 영어영재교육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동양대학교 영어영재교육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쳤다라는 것이 하나하나 전부 증명이 돼야 하겠죠. 그것이 없으면 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국 씨의 딸은 2013년 3월 이후에 봉사를 했다.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봉사에 대해서 2012년에
이미 미리 총장의 표창장을 줬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정보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봉사를 아직 하기도 전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표창장을 줬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을 하면서 썼던 이 총장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도 하지 않고 본인의 말에 의해도 아직 봉사도 하지 않았는데 2012년에 이미 받았다. 그러면 그냥 가짜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닐 겁니다. 이러한 이제 치명적인 의문점이 드러났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조국 씨의 아내는 왜 이런 상황에서 동양대학교에다가 허위 보도자료를 요구했을까?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근거하면 허위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 대목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어렵게 냉정을 유지했던 또 객관성을 지키려고 했던 객관적이 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좀 무너져 내리게 되죠. 조국 씨의 아내는 이런 식으로 특권을 휘두르는 것이 체질화된 것인가? 신분이 다르니까. 또 가짜로 만드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가짜를 만드는 것이 일상다반사가 된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국 씨도 문제입니다. 9월 4일 오전 10시 40분에 이 총장 표창장이 진짜라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혐의를 딱 잡아 뗀 것이죠. 혹시 이것이 정경심 씨가 동양대학교에 가짜 보도자료를 요구했던 것을 내심 그것과 관련된 반응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 보도자료가 나올 것을 굳게 믿고 이렇게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인가? 역시 그것도 의문입니다. 어떻든 이러한 의문스러운 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 시간이 과거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에 착한 일을 할 걸 생각해서 지금 미리 대학 총장이 표창장을 줬다. 물론 그 표창장은 양식이 동양대학교 것도 아니고 동양대학교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내놓지도 않았다 하는 것이 또 달리 다른 한편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든 낱낱이 늘어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도 합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역시 조국 씨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10번 속아도 이번 주장은 좀 경청을 해볼까 했던 이 신뢰가 또다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머리도 나쁘고 그런데 욕심은 많고 그리고 권력의 맛에 취해 있는 조국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망설임 없이 내가 누군데 감히 이렇게 당당한 겉보기에 당당한 건지 또 뻔뻔한 건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 국민들의 평이 이런 것이죠. 국민들은 우리는 지금 금수저가 아니면 밥이 안 넘어가는 인간을 눈앞에 보고 있다.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에서 이 총장, 표창장 등의 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진상조사위를 설치한다고 하죠. 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언론, 국민들, 이 국민들이 그리고 언론이 사실을 밝히기 위한 그 발걸음을 결코 늦춰서는 안 된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언론도 일부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 뉴스를 정리해보고 잘잘못을 따지고 비논리적인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속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 한 우리의 사사로움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